안녕하십니까, 김대한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 중에 하빔 누르마고메도프와 이슬람 마카체프가 싸우면 누가 이길지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이 대결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해 본 적조차 없었어요. 두 선수가 잘 알려진 대로 완전 친한, 거의 형제 같은 사이의 선후배죠. 하빕이 3살 많은데 선배고, 하빕의 돌아가신 아버지 압둘마납이 가장 총애했던 사람이, 자기 아들 말고 가장 총애했던 사람이 또 이슬람 마카체프고, 마카체프가 하빕의 뒤를 이어서 지금 또 챔피언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저는 이 둘의 대결 같은 건 아예 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성격 자체가 조금 이런 부분을 딱 많이 궁금해하고 이런 성격이 아닌가 봐요. 근데 또 질문을 주신 거를 보고 양 선수의 경기를 다시 한번 좀 분석도 해보고, 하빔 누르마고메도프의 경기는 제가 거의 중학격투기의 교과서 중에 하나처럼 되게 많이 또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되게 익숙하고요. 마카체프의 경기도 좀 다시 보고 했는데, 일단 두 선수는 재미있는 게 신체적인 조건이 똑같습니다. 키 178에 체급도 같고 리치도 178로 똑같아요. 그리고 나이도 3살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같은 시대라고 봐도 되고요. 운동도 하빕이 먼저 시작해서 늘 먼저 더 하고 있었지만 되게 똑같은 길을 걸었죠. 레슬링부터 시작해서 컴뱃 삼보 하고, 그 다음에 종합격투기로 전향해서 경험 쌓다가 또 미국으로 넘어와서 또 다양한 실력을 쌓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되게 비슷한데, 저는 그런 만큼 양 선수의 대결은 일단 레슬링 그라운드로 우열을 가리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하빕이 세다, 이슬람 마카체프가 세다, 되게 얘기가 많잖아요. 요새 하빕이 스파링 하면은 예전보다 더 세졌다. 근데 또 마카체프가 현역이니까 더 세다. 근데 둘 다 현역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어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더라도 1대0으로 이기는 거고, 그런 정도의 그 차이예요. 제가 봤을 때 레슬링하고 그라운드, 주짓수 같은 경우는 둘 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해서 저는 이 둘은 결국은 타격에서 점수 싸움으로, 이것도 타격 KO 이렇게 나가지 않을 것 같고, 스타일상 너무 테크니컬하게 잘하는 선수들인데, 알렉스 페레이라처럼 딱 레프트 훅으로 KO 노리거나, 브라이언 오르테가나 찰스 올리베이라처럼 계속 서미션 노리고 이런 타입들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현대 종합격투기에 진짜 가장 탑 티어에 있는, 그냥 교과서 같은 경기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타격도 안정적이고, 타격에서 공격에 치우치지도 않고, 너무 재미없게 디펜스만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로 가면 하위 포지션에서는 거기서 시간 보내지 않고 얼른 일어나고, 자기가 상위 포지션 잡아서 근데 그 상위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레슬링이 굉장히 강하게 딱 이미 세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테이크다운 시켜서 그라운드에서 상대 그라운드 찰스 올리베이라가 됐든 누가 됐든 겁내는 거 없이 정면 승부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두 선수는 완전히 교과서 같은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타격에서 결국은 근소한 차로 저는 하빔 누르마고메도프가 이길 것 같아요. 하빔 누르마고메도프는 오른손잡이, 이슬람 마카체프는 보통 왼손잡이 스탠스로 서서 하는데, 여기서 물론 이슬람 마카체프도 잘하지만 이제까지 보여줬던 모습 같은 걸 봤을 때 하빔 누르마고메도프의 안정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셉니다. 똑같은 볼카노프스키와 했을 때 하빕도 힘들어했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볼카노프스키와의 1차전 때 보여줬던 이슬람 마카체프가 마지막에 깔려있는 모습이라든지, 타격도 허용하는 모습이라든지, 테이크다운도 허용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이슬람 마카체프는 또 사실 진 적도 있잖아요. KO패를 하는 모습이라든지, 하빔 누르마고메도프는 그런 것 자체를 허용한 적이 훨씬 적어요.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하빕도 넘어간 적도 있고, 더스틴 포리에게 맞고 약간 호적된 적도 있긴 한데, 커리어 사상 보면 정말 모든 상대들을 되게
안정적으로 제압을 해왔어요. 근데 그 비결 중 하나가 물론 그래플링이 있지만 타격이 되게 좋거든요. 특히 UFC의 초창기에 왔을 때 이 타격이 완성됐던 게 아니에요. 하빕 누르마고메도프가 고전했던 경기 중 하나가 그 글레이슨 티바오, 굉장히 큰, 체격이 큰 레슬링 디펜스 좋은 아메리칸 탑팀 선수죠. 이 브라질리안 파이터인데 글레이슨 티바오전 때라든지 코리아 초창기에 보면 그라운드에서 다게스탄 수갑 컨트롤 완성되었던 것도 아니지만 스탠딩에서 약간 막 달려들고 이런 모습들이 많았는데 커리어 중반 넘어서 성숙해진 다음에는 뭐 달려드는 모습들도 하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줄이고 뒤로 딱 중심 놓고 잽으로 상대방을 괴롭혀서 점수 따는 이 패턴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과거에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게 알 아이아퀸타전이에요. 그때 아마 제 기억에 토니 퍼거슨 원래 상대였는데 빠지고 하면서 알 아이아퀸타를 대체 선수로 해서 그때 타이틀전을 했는데 아이아퀸타가 초반에는 테이크다운하고 했는데 이 아이아퀸타가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거든요. 또 레슬러 출신이라 하빕 누르마고메도프가 그라운드에서 그 전에 뭐 마이클 존슨이나 후에 뭐 저스틴 게이츠, 더스틴 포일에 이런 사람들 압도하는 것처럼 알 아이아퀸타를 눌러놓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하빕 누르마고메도프가 절대 그 지구력형이 아니에요. 체력 안배를 하는 사람인 거지 지구력이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카를로스 콘딕 이런 과가 아니에요. 지구력 무한인 과가 아니에요. 폭발력이 좋고 힘도 좋고 센스 다 좋은데 지구력은 무한인 과가 절대 아닌데 안배를 잘하거든요. 근데 하빕 누르마고메도프가 안배할 때 되게 잘 쓰는 패턴이 코너 맥그리거 전 때도 나왔는데 이 알 아이아퀸타 전 때도 많이 나옵니다. 지치니까 3라운드부터였나 뒤로 딱 중심 놓고 잽으로 아이아퀸타 계속 맞추면서 점수를 땁니다. 이때 북미판 해설을 들어보시면 조로건 해설이 하빕의 자세 같은 것을 약간 뭐 턱도 들려있고 약간 그게 복싱 관점으로 봤을 때 예쁘지가 않거든요. 턱도 들려있고 좀 본인 공격에 맞는 본인 얼굴도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장면도 있고 한데 제 생각 좀 달라요. 하빕이 하는 그런 스탠딩 소위 개비기 잽 전략이 있거든요. 이게 MMA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거 복싱에서 메이웨더도 하는 전술입니다. 근데 메이웨더한테는 그냥 막 사람들이 그 복서들이 주먹 연타 휘두르고 들어오곤 하는데 그러면 메이웨더는 뭐 숄더를 하고 이렇게 뒤로 해서 받거나 클린치를 받고 나가는데 하빕한테는 그렇게 못 들어와요. 레슬링을 받아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빕에 이렇게 하고 툭툭툭 맞는 거리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펀치로 쳐보면 하빕은 너무 반사신경이 빨라서 자기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빠지고 이런 싸움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저는 이 하빕의 게임이 이슬람 마카체프를 괴롭히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하빕 누르마고메도프는 절대 파워펀치 넣으려는 욕심을 절대 안 부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빕은 이슬람 마카체프를 만약에 뭐 집안에 사달이 나서 둘이 싸우게 됐다 그러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서로 똑똑하기 때문에 힘 최대한 세이브하면서 그런 잽 싸움으로 인해서 그냥 점수를 따가지고 이기는 굉장히 똘똘하면서 위험 적고 안정적인 전략을 택할 걸로 봐요. 그럼 그걸 뒤집을 만한 한 방이 있느냐 이슬람 마카체프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선배이자 어찌 보면 같은 스승이 만들어낸 뭐 윗 버전이라고 하긴 좀 힘들고 이전 버전인데 능력차는 별로 없는 사람인 하빕 누르마고메도프를 잡아낼 만한 무기는 저는 또 많이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양 선수의 대결은 절대 성사될 일은 없기에 의미 없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격투기를 공부한다는 좀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또 지식을 서로 그냥 나누자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